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방송에 앞서서요, 여기 파스를 붙였어요. 잠을 헤매자가지고. 제가 옛날에요, 이제 그 백제 시조 온조가 최초로 나라를 건설했는데, 이제 그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한 적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실을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대방군입니다. 여러분, 대방군에 대해서 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대방군 지역이 바로 온조가 최초로 도읍지를 만든 곳이 아닐까 라는 입장에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기록을 보셔야죠. 대방군이 언제 설치가 됐는지. 삼국지 유지동의전 한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한, 그러니까 196년에서 220년 사이를 말합니다. 공손강이 누구냐면 공손도, 그러니까 요동 지역을 차지했던, 이 지도에 한 이 정도 지역을 차지했던 공손도의 아들입니다. 공손강이. 이때요, 공손강이 두유현, 그러니까 낙랑군의 속현입니다. 이 두유현 이남에 대방군을 세웠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96년에서 220년 사이에 공손도의 아들 공손강이 낙랑군 이남에 대방군을 설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손모라는 사람 등을 보내가지고 이 대방군 주변에 한족, 사만이죠, 사만. 그 다음에 예족을 공격을 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 뭐 기록이니까. 근데 웃긴 게요, 이 이후의 기록이 아주 골 때립니다. 외국 사만이 마침내 대방군에 복속을 했대요. 참. 그래, 뭐 사만은 붙어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에? 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외국이 어디 있는 나라예요? 이 지도에 보시면 대방이 한 이쯤에 있다고 손 치더라도 저 남쪽, 한반도 남쪽 바다를 건너서 있는 나라잖아, 외국이. 아니, 외국을 대방군이 공격한 것도 아니고 외국이 왜 대방군의 복속이 됩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기록을 진수가 역사서에 기술을 한 거예요. 참.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대방군이 설치가 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뭐 다른 내용은 뭐 제쳐두더라도 대방군만은 공손강이 설치를 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대방군이 지금 뭐 사만까지 복속을 했다니까 위치는 이 사만 부근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확정을 줘서 이 삼국지 유지 동의전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일본 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사 편수의 중심 인물이었던 쓰다 소기치라는 놈, 이놈 이놈 방송한 적 있잖아요. 이놈이 1913년이에요. 그러니까 낙랑군의 남부에는 후한말에 이르러 대방군이 분치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쓰다 소기치가 얘기하는 낙랑군이 어딨냐면 지금의 대동강이에요. 아시겠죠? 이 대동강 남쪽에 대방군이 분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곧 대방군의 위치는 어딥니까? 지금의 황해도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 쓰다 소기치란 놈의 얘기는. 근데 이 쓰다 소기치가 왜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유물이 발견된 거야, 이 황해도 지역에. 1911년에 일본 역사학자들이 황해도 봉산군,
여기서 이제 어떤 묘를 발굴했냐면 대방태수 장무의 무덤을 발견한 겁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뭐 글자도 들어갔기 때문에 대방태수 장무이라는 이걸 보고 대방태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대방군의 군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쓰다 소옥이찌란 놈이 그래서 대방군의 위치는 지금의 황해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근거를 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놈들이 어쨌든 간에 일본 놈들에 의해서 대방군의 위치는 황해도라고 확정이 져진 겁니다. 강단사학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일본인들이 얘기하면은 그게 곧 진실이기 때문에 강단사학자들 그걸 따릅니다. 이병도 씨 아시죠? 이쓰다 소옥이치랑 같이 근무했던 조선사 편수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강단사학의 어떤 만든 사람이에요. 이병도 씨가.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이 황해도 지역에 동어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이 동어라는 곳에 이 한자 음이 이 두윤, 그러니까 낙랑군에 속해 있는 두유현, 이 두윤의 한자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황해도 동어가 바로 대방군이었다는 거죠. 아니 일본 놈하고 똑같잖아. 얘들은 이제 이 무덤 발견을 위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황해도가 대방군이다. 이걸 받아다가 우리 한국의 강단사학자들은 똑같이 황해도가 대방군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 방송, 제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놈들은 한반도에 얼씬거리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손도가, 그러니까 공손강의 아버지 공손도가 이제 요동 지역을 장악을 했을 때, 요동군 지역을 한 이 정도거든요. 요동군이요. 제 방송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때 상황을 좀 보시면 아하,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기 190년도에 이제 공손도가 요동군을 장악을 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서기 192년에 산동반도에 있는 동래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영주를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요동반도, 요 남단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왜 이쪽이냐? 산동반도로 가려면 왜 이쪽으로 건널 수밖에 없는 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에요, 섬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양 항해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서기 2세기에는 원양 항해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어요. 산동반도로 가려면.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위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섬들이 있기 때문에 요동반도를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산동반도로 가려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산동반도에 있는 동네 지역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서기 196년에 조조가, 아시죠? 위나라의 시죠? 이 조조가 이제 양무라는 사람을 낙랑군 태수로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했으니까 양무가 이제 낙랑군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가다가 이 공손도한테 잡혀요. 서기 196년에 벌어진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이제 공손도가 위구태 부여하고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위구태라는 사람한테 자기 딸을 공손도가 이제 보낸 거죠. 결혼시킨 거야. 아시겠죠? 위구태 부여가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여기
요가 요 북쪽에 여기 있던 나라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이 공손도가 이 한반도까지를 차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당시면요, 고구려가 이미, 제가 환도성에 대해서 방송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산산맥 동쪽을 다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 당시면요. 공손도가 이 만주로부터 한반도까지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공손도가 차지했던 낙랑군,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설치했다는 대방군의 위치는요, 한반도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잘해야 이 요동반도 한 이 정도의 낙랑군하고 대방군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뭐 오늘의 주제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대방군의 백제 초기 건국지가 있는가? 라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뒤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제 대방군이 설치가 됐어. 이제 공손강에 의해서. 서기 238년에 이제 이 공손씨 가문이 공손년에 이르러서 위나라 공격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방군도 위나라 땅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서기 307년에 이제 위나라에서 왕실이 바뀌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진나라가 들어서죠. 그래서 이제 대방군도 진나라 땅이 된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진나라가 이 왕족 간의 어떤 그 쟁투를 벌인 와중에 여기 이제 그 낙랑군, 대방군 이쪽은 진나라가 신경 쓸 새 없는 좀 오지잖아요. 북방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장통이라는 사람이 낙랑군하고 대방군을 장악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통이 낙랑군, 대방군을 이제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기 314년이에요. 고구려 미천왕 때 대방군이 이제 소멸이 됩니다. 고구려가 대방군을 장악하면서 소멸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서기 314년에. 자, 그렇다면 이 대방군이 중국 기록에 따르면 그 위치는 이 황해도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백제의 그 건국 과정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 아니야. 백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건국이 됐고 이거를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따르면요, 사마는 대방의 남쪽에 있답니다. 대방이 기준점이야. 복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마한이 있고, 둘째는 진안, 셋째는 변안이 있답니다. 근데 백제는 그러면 과연 어디에 속했을까? 기록에 있더라고요. 마한은 서쪽에 있는데 그 마한의 여러 나라 중에 백제국이라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백제. 근데 요 한자가, 이 백자가 뭐 큰아버지 뜻이래. 아니, 온조가 이런 백제를 썼을까? 좀 이상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온조가 이제 그 도읍을 정하고 위례성에 처음에는 국호를 십제라고 했대요. 십제. 그 10명의 신하를 보필한다. 이래서 이런 의미에서 십제라고 했던 거예요. 그 후에 이제 국호를 바꿔요. 왜냐하면 이제 그 비류가 이제 뭐 죽고 그 비류 백성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새롭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백성이 따랐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자를 써가지고 백제라고 했던 겁니다. 삼국사기에는.
그리고 최초로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쓰여진 이 백제, 이 한자, 이게 처음 이제 중국 기록에 등장한 게 서기 537년도에 편찬된 남제서에 나옵니다. 처음으로. 백제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오는 이 백제는 도대체 뭐야, 이거? 이 백제를 썼을까? 이 백제가 맞는 건지 아니면 삼국사기 기록과 남제서에 의한 이 백제가 맞을까요? 뭐 어느 게 맞겠지 뭐. 어쨌든 간에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는요, 정확하게 백제국에 대한 정확한 어떤 기술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마한에 대해서 이제 통틀어서 이제 나온 얘기죠. 근데 웃긴 얘기가 있어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 한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마한의 북방쪽, 북쪽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낙랑군이 있잖아. 이 낙랑군에 가까운 여러 마한의 나라들은 예속을 깨우쳤대요. 그래가지고 문명인인 거야. 응? 그러니까 마한의 여러 나라 중에 이 낙랑군 근처에 있는 애들은 이 낙랑군의 어떤 문명을 받아들여서 문명인이 조금 됐다는 거야. 근데 이 북쪽 말고 마한의 다른 나라들을 보자고. 마치 수도 제수요, 제수. 제수나 노비들이 서로 무리지어 사는 것과 같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바라보는 우리 민족의 이 형태예요, 형태. 이 진술한 놈이 이딴 식으로 써놨어요. 노비 아니면 제수들이라는 거야. 이거를 강단사학을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철떡같이 믿고 있잖아요. 에휴. 어쨌든 간에 이 무리 속에 백제가 있었던 거라는 거지.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따르면요. 그리고 또 이 당나라식의 편찬된 수서에 따르면요, 놀라운 기록이 또 나와요. 동명의 후손 구태가 대방군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대요. 동명이 누굽니까? 동명, 부여의 시조, 부여 왕들을 호칭이잖아. 별칭입니다. 동명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부여계라는 거 아니야, 구태라는 사람이. 근데 이 부여계 구태가 대방군, 지금의 황해도에 나라를 건설했대. 언제냐? 공손도가 딸을 줬대요, 이 구태한테. 그렇다면 서기 한 190년경 이잖아요. 그때 이 구태가 이 황해도 지역에 백제를 건국을 했다는 거야, 수서에 따르면. 이거를 철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강단사학자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왜 이게 틀리냐면요, 공손도가 딸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예?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손도가 딸을 주는 사람은요, 위구태 부여입니다. 위구태 부여. 위구태한테 딸을 준 거야. 이 위구태가 어디 있는 나라냐면, 지도에 보시면요, 요와 북쪽 여기 있던 나라예요. 여기에 딸을 줬어. 이 대방군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구태한테 딸을 준 게 아니라 이 위구태 부여한테 딸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불행이지. 무슨 위구태가 대방군에다가 백제를 건설했겠냐고요. 백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엉망인 기록이 많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백제가 신비스러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요. 백제의 건국부터 백제의 성장 과정이 기록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냥 엉망인 거야, 백제에 대해서.
삼국사기에 보면요, 해동곡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북부여 해부르 왕계인 우태라는 사람인 거예요. 백제의 시조는 구태가 아니고 우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엉망인 이 대방군에 대해서 막 엉망인 기록들이 많아. 어쨌든 간에 자, 이제 온조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위례성에 도읍을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삼국사기 기록밖에 없어. 그러니까 백제 초기의 어떤 그 건국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중국 기록이든 여타 기록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 동의전처럼 이렇게 그냥 이상한 얘기들만 적혀 있단 말이죠. 없기 때문에 백제에 대한 그 초기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 기록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기원전 6년입니다. 온조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낭낭이 있다. 낭낭이 누굽니까? 낭낭군이지 뭐. 그 다음에 위례성의 북쪽엔 누가 있냐? 말갈족이 있대. 잘 보세요. 백제 초기 건국지 북쪽과 동쪽에는 낭낭군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말갈이라는 것도 낭낭군에 이제 복속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낭낭군이라고 보시면 돼. 응? 자, 일단 북쪽엔 낭낭군이 있어. 그러면 남쪽엔 누가 있었을까? 서기 6년에요. 이제 온조가 이제 웅천에다가 목책을 설치를 합니다. 이걸 두고 만 왕이 사신을 보내서 나무랍니다. 당신 말이야, 온조가 처음에 강을 건너왔을 때 여기서 어떤 강을 건너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임진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은 뭐냐면 만이 그만큼 강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강 일대를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 말이야, 온조, 당신이 이 임진강 건너왔을 때 내가 동북의 100리 땅을 내주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이 이 온조한테 땅을 준 겁니다. 왜 줬을까요? 말갈을 공격하라는 의미에서 땅을 준 겁니다. 서로 윈윈한 거죠. 왜냐하면 말갈이, 근데 이 기록에 따르면 뭐 북쪽에 말갈이 있다는데 원래 말갈은 예족이라고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강원도 지역이 있었단 말이야. 강원도 지역, 뭐 강원도 북쪽 다 예족들이 다, 지금 평안도, 황해도 다 예족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 말갈족을 공격해라, 이런 의미에서 땅을 준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백제 위례성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례성 북쪽에는 낭낭군, 남쪽에는 강성한 마한이 있었단 말이야. 그 사이에 있었던 거야. 그죠? 그러면 지도를 잠깐 보시죠. 자, 일단 대동강 인근부터 여기 황해도 일부분이 낭낭군이야. 그죠? 여기가. 그리고 한강 지역은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마한이 차지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 대동강과 한강, 이 큰 강 사이에 백제 온조가 건국한 위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 초기 건국지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국지 위지 동의전, 여기서 말하는 대방군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황해도에. 그래서 제가 이 백제 초기 건국지가 이 대방군 부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기록이, 대방군에 대한 기록이 백제랑 어떠한 연관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언제 나오냐?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따르면요, 서기 246년입니다. 이때 위나라 유주자사 강구검이 이제 고구려를 공격을 하는데 누구를 같이 참전을 시켰냐? 낙랑군, 그러니까 낙랑태수 유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삭방태수 왕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서는 삭방태수 왕준이라 그랬어. 이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꾸는 사람이 없어. 응? 잘못된 기록을. 삭방이 어디 있습니까? 삭방. 예? 지금의 산서성이 있는 게 삭방이에요. 아니, 산서성이 있는 태수를 고구려 공격하는데 참전을 시키냐고요. 틀린 겁니다. 삭방이 아니고요, 대방이라는 거예요. 대방을 삭방으로 잘못 기술한 겁니다, 삼국사기에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태수가 왕준이다. 이것도 틀려요. 왕준이 아니고 바로 궁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방 태수 궁준이에요. 이거를 바로잡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광구검이 고구려를 공격을 할 때 낙랑군하고 대방군을 참여를 시켰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때 백제왕이 누구냐면 고이왕입니다. 이제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이죠. 이 고이왕이, 그러니까 광구검이 고구려를 공격을 했을 때 이 틈을 타가지고 자장, 진충을 보내가지고 낙랑군 변경을 습격해서 백성들을 뺏어왔대. 뺏어왔으면 됐지. 그랬는데 이 낙랑태수 유무가 화를 내니까, 그러니까 고이왕이 뺏어온 백성들을 돌려보내줬다는 거야. 아휴.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자, 낙랑군 이남에 대방군이 있잖아요. 예? 근데 낙랑군의 변경을 습격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마 뭐 북동쪽에 있는 그 지역인 거겠죠. 대방군은 이제 황해도니까. 어쨌든 뭐 그렇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광구검이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 과연 낙랑군하고 대방군을 참여를 시켰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삼국지 광구검 전에 나와 있습니다. 광구검은 제군, 그러니까 여러 군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선비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주 지역에 있는 군현들의 어떤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10,000명을 동원했대요. 10,000명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 방송한 적도 있는데, 아니 10,000명 갖고 고구려를 공격을 할 수 있겠냐고. 그건 아닌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유주 관내의 제군들을, 군대를 모집해서 이제 어디로 공격 누트냐면 현도군을 나갑니다. 고구려 공격하려면 이쪽 길밖에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광구검이 현도태수 왕기를 보내가지고 도망간 동천왕을 추격을 했다는 거죠. 현도군은 이제 참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국지 광구검 전에 낙랑군하고 대방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군이라고 하면 이 속에 낙랑군하고 대방군이 포함된 거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삼국지 위지동의전 예전에 따르면요, 서기 245년이에요. 그러니까 서기 246년에 이제 광구검이 공격하기 전에야, 그때 낙랑군과 대방군이
동해를 공격했대요. 동해.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예족이죠. 응?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강단사학사들은 이 동해가 어디냐? 함경도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함경도로 공격한 거야. 어? 근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낙랑군 대방군은 이 강구검의 고구려 공격에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낙랑군 대방군이 동해를 공격할 만한 그러한 그 군사력을 보유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기록을 보시면 이게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내용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국지 위지 동의전 한전에 따르면요, 경초중, 그러니까 237년에서 239년 사이에 이제 그 사만이, 그러니까 마한이라고 보면 되죠. 마한이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을 했답니다. 마한이 공격한 거야. 이때 대방 태수는 누구냐? 궁준. 요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마한이 대방군을 공격했을 때 태수는 궁준이었어. 그 다음에 낙랑 태수는 유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한이 이제 공격을 했으니까, 대방군을 공격했으니까 이 낙랑군하고 대방군이 이제 군대를 발동해서 이 마한을 공격을 했대요. 근데 그때 궁준이 죽었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잘 보셔야 됩니다. 237년에서 239년 사이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방 태수가 궁준이었잖아요. 낙랑 태수는 유무였잖아. 근데 얘네들이 태수에 임명된 게 언제냐? 서기 240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나라에서 왕이 바뀌면서 임명이 된 겁니다. 서기 240년이에요. 자, 237년에서 239년에 대방 태수가 궁준이 아니었고 낙랑 태수가 유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네들이 임명된 거는 서기 240년도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록이 얼마나 이게 허무맹랑한 기록이냐고요. 엉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낙랑군하고 대방군이 동해를 공격했다는 이 기록도 거짓인 거야. 어? 자, 어쨌든 간에 서기 247년에 왕기라는 사람이, 여기 현도태수 있잖아요. 왕기가 이제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공로로 인해서 대방태수에 임명이 됩니다. 서기 247년에. 어쨌든 계속 대방군은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근데 그동안에 백제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기록상으로 드디어 나옵니다. 대방군하고 관련성이. 언제냐? 고이왕의 아들인 책계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요. 서기 286년입니다. 이때 이제 책계왕이 위례성을 수리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마한을 공격해가지고 이제 백제의 중심지가 이제 마한 땅으로 옮겨갔잖아요. 왕실이. 그러니까 위례성이 이제 엉망이 된 거야. 왜냐하면 말갈족들이 계속 공격을 했거든. 그거를 이제 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뒤이어서 고구려가 대방군을 쳐가지고 대방군이 우리에게 구원을 요청을 했답니다. 백제한테. 와, 그러니까 고구려가 대방군을 공격한 거야. 근데 고구려 본계는 없어. 대방군을 공격했다는 내용이 미천왕 때 공격했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책계왕이요, 대방왕의 딸 보가라는 사람을 부인으로 삼았답니다. 그러니까 대방
대방왕이라고 칭호를 했어요. 아니 대방태수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대방군하고 백제가, 그러니까 대방군이 바로 백제의 장인의 나라가 된 거야. 책계왕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대방군 왕의 딸과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방군을 고구려가 공격을 하니까 군대를 동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방군을 구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구려가 원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기록도 사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 엉망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삼국사기에서도 이 대방군과 관련된 내용도 엉망이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대방왕이라고 하면 안 되죠. 대방태수라 그랬으면 제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방왕이라 한 이 칭호,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방군은 한반도에 있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삼국사기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건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책계왕이 이제 누구랑 혼인한 거는 맞아. 에? 근데 제가 이거 방송한 적 있죠. 책계왕이 결혼한 대상은 대방왕이 아니라 평안도 황해도 일대에 있었던 예족의 하나의 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족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결혼한 것만큼은 사실인 거예요. 근데 대방군하고 혼인을 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백제랑 이제 연관성이 이제 나왔어요. 이 대방군하고. 자, 그렇다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방송의 주제, 이 대방군이 바로 온조가 세운 위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백제 초기 건국지가 아닐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이제 중국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로왕 때요, 위서입니다. 북위서 554년에 편찬된 이제 위서에 따르면요, 계로왕이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북위에 대방태수, 사마, 장모 등을 보냅니다. 여기서 대방태수가 나온 거야. 이 말은 뭡니까? 백제가 대방군을 장악을 했다는 거 아니야? 어? 그 얘기 아닙니까? 장악했는지 안 했는지, 뭐 계로왕 때는 이미 고구려가 한강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대방태수라고 한 건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계로왕이 자칭한 거니까. 그래서 뭐 험한 파도를 배를 띄웠대. 자, 이 기록 말고 이제 대방에 대해서 이제 나온 기록이잖아요. 위서에, 그러니까 서기 554년에 편찬된 위서에, 그리고 당나라 시기에 편찬된 수서 636년도에 편찬된 수서에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항초라고 말하면 이제 수나라가 건국됐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백제 여창이 누구냐면 위덕왕을 말하는 겁니다. 백제 위덕왕이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특산물을 바쳤답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에서 이 위덕왕을 책봉을 해줍니다. 근데 놀라운 책봉을 해줍니다. 상계부 대방군공. 잘 보시면요, 이 책봉, 그러니까 백제 왕을 책봉해 줬을 때, 그게 대방군이냐, 신라 같은 경우는 낙랑군공이라는 어떤 책봉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요동군공이라는 책봉을 받았어요. 자,
이 대반군공의 책봉을 받았다. 백제가. 그러니까 위덕왕 때는 어디 있었냐면 지금 사비성에 있잖아요. 근데 대반군공이라는 책봉을 해줬어. 이 말뜻이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대반군을 차지를 했었던 적이 있어야만 돼.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백제가 대반군 지역, 지금의 황해도 지역을 차지한 적이 언제냐? 근초고왕 때입니다. 그리고 근초고왕 때 이제 백제가 중국인들한테 알려진 겁니다. 백제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수나라에서 백제왕을 대반군공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 말뜻은 백제의 어떤 초기 건국지가 혹여나 대반군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대반군 지역이 백제 초기 건국지가 아닐까라고 하고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백제 초기 건국지, 초기 도읍지가 이제 위례성인데 이 위례성이 어디 있느냐? 무조건 한강 이남.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풍납동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기 때 풍납동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홍수가 밀어닥쳐가지고 이제 유물이 이제 땅에서 이제 흘러나온 거야. 그거를 일본 놈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풍납동이 백제 위례성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가설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삼국사기에서는 위례성의 위치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서는 위례성의 위치는 어디냐? 지금의 직산.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모른다 그랬으니까 삼국유사 1회는 어떻게 알았을까? 위례성이 직산인지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인 거지 무슨. 그 다음에 강단사학자들도 똑같습니다. 위례성이 어디냐? 이병도 씨가 1976년도에 발간한 책 속에 따르면요, 온조는 졸본부에서 남쪽으로 온 이후에 한강, 여기서 말하는 한강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한강인 거지. 한강 이북의 하북 위례성에 처음으로 도읍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 한 이 정도에 이제 도읍을 했다는 거야. 이병도 씨의 생각은. 그래서 낙랑군하고 말갈의 침입에 한강 남쪽의 하남 위례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래서 위례성은 두 개다. 한강 북쪽, 지금의 의정부 정도의 위례성이 있었고 처음으로, 그리고 이 낙랑군과 말갈의 침입으로 한강을 넘어서 어딘지는 정확지 않아. 풍납동인지 그 다음에 하남시인지는 몰라. 아무튼 한강 이남으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한강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례성을. 아시겠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중국 기록에 백제왕을 대반군공이라고 책봉을 해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백제 초기 건국지는 어디냐? 바로 대반군이었다는 거죠. 그 대반군은 바로 황해도 지역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따져보면, 물론 제가 대반군은 한반도에 위치를 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중국인들의 시선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백제 초기 건국지는 바로 황해도 지역이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